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이번 4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양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만나지만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주차 수업에 대한 목차를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4주차 수업 때 첫 번째로는 거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거시적 환경을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특별히 저희는 스팁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거시적 환경 분석 다음으로는 미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미시적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인 3C와 STP 전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과제가 나갈 텐데요. 화장품 시장을 조사하는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교재인 마케팅 불변의 법칙 5장, 6장을 함께 나누고 오늘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우리 4주차 수업을 나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아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마케팅의 스윗스팟에 대해서 배웠죠. 특별히 마케팅 4P가 최적으로 믹스되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지점 순간이라고 얘기했고, 마케팅에서의 스윗스팟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4P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4P 중에 네 가지 P가 뭐가 있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개의 P가 있다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티 마케팅 전략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MCM이었죠. 마켓과 컨슈머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티 마케팅 전략의 3요소를 기반으로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꼭 잘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론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론은 첫 번째 뷰티 산업에서의 환경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거시적 환경 분석과 미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시적 환경 분석입니다. 여러분께서 거시적 환경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시적 환경 분석을 만약에 못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셨거나, 혹은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대한 용어들을 아마 경제신문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시적 환경 분석인데요. 거시적 환경 분석은 매크로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매크로라고 하면 좀 큰 범위를 말하거든요. 매크로. 그다음에 작은 게 마이크로인데 매크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거시적 분석은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회사가 있다면 그 기업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기업 내 바깥에서 있는 외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거시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속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산업의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들로 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기업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시적, 즉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거시적 환경 분석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환경, 법적 요인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거시 분석, 거시적 환경 분석의 틀로는 스팁 분석과 패스텔 분석의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이 수업에서는 스팁 분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시적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소를 어,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적으로는 미시적 분석이 있는데요. 미시적 분석은 마이크로 어널리시스입니다. 마이크로. 우리 현미경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부분들을 의미하는 작은 부분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시적 분석은 기업의 내부 및 시장 환경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과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거시적 분석을 끝내고 미시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은 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라기보다는 상반되는 개념이다라고까지 지금 이 시간에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적 환경 분석에서 스팁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거시적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한 툴로 이 스팁 분석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팁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각각의 영어 스펠링을 따서 STEEP를 따서 만든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팁 분석은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 도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스팁이라는 이 약자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및 정치를 말하며 기업이 이러한 외부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와 위협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와 잠재적인 미래를 광범위하게 좀 살펴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거시적 환경 분석하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장기적인 추세와 또 잠재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하려고 하는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평가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팁 분석은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슨 요인? 외부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즉 외부 요인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팁 분석의 정의는 스팁 분석은 거시적 환경 분석 도구 중 하나로 기업이 활동하는 외부 환경을 첫 번째 스팁이잖아요. S는 소셜입니다. 소셜. 첫 번째 S는 소셜. 즉 사회적 요소. 그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 즉 기술적인 요소. 그다음에 첫 번째 E는 economic이죠. 경제적인 요소. 그다음에 두 번째 E가 환경, environmental. 그다음에 마지막 P는 정치, political의 5가지 요소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팁 분석이란 첫 번째 S 소셜, 그다음에 두 번째 T는 테크놀로지컬, 그다음에 E는 이코노미, 그다음에 E는 environmental, 그리고 마지막 P는 political. 이렇게 해서 스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팁은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팁 분석은 각각의 요소의 앞 스펠링을 따서 스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각각 요소에 대해서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팁 분석의 5가지 요소는요. 첫 번째 사회적 요인은 소비자의 인구 통계라 사회적 요인은 인구 통계라든지 문화적 경향, 또 사회적 가치, 생활 방식, 교육 수준 등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건강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은 자연적인 환경 요소고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요인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통계학적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구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T는 테크놀로지컬, 기술적 요인인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은 기술 혁신, 또 기술 발전 속도, 또 연구 개발 투자 등 기술적인 변화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제품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바로 이 AI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하는 일들이 지금 AI로 많이 대체되고 있고 또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고객 서비스 자동화 및 또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AI나 또 이런 기술적인 진보와 발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런 AI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빠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만드셨겠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들 또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을 AI가 뚝딱뚝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알고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경제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예는 뭐 금리라든지 환율, 물가 상승률, 또 실업률,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요인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제적 변화는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뭐 전체적인 경기 침체, 현재 상황이 경기가 침체되어져 있는 과정인데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소비자는 지출을 늘리게 되겠고 또 그 기업의 판매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중에 이러한 경기 침체 때문에 침체된 부분들 때문에 이득을 보는 또 이러한 경기 침체 때문에 성장한 유통업체가 있는데 바로 어떠한 업체죠? 다이소죠. 다이소에 가면 거의 5,000원 미만의 제품을 사실 수 있잖아요. 되게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다이소가 지금은 뭐 이마트나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 유통 채널과 거의 라이벌 관계가 된 상황이죠. 이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이런 초가성비에 대한 부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현재 또 환율도 되게 높은 편이죠. 지금 1,450원 거의 지난달에는 1,500원 선이었는데 이런 환율도 수입을 하는 업체라든지 수출하는 업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수입하는 분들은 똑같은 US 달러를 결제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고 또 수출하는 업체는 유리하다 달러를 받았을 때 환율이 높다고 하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이 수출하는 업체들도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 구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많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았을 경우에는 소비가 활성될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았을 경우에는 내가
돈을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저축을 해서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 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이런 경제적인 요소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E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environmental 요소인데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도 되고 있죠. 그래서 환경 보호 규제라든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환경적인 요인들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트렌드가 중요해지면서 기업은 환경 요인을 더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제품 포장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는 그 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몰드가 있어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제품과 뭐 충전기나 선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이러한 모든 플라스틱으로 되었던 부분들이 종이로 다 교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 때 그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쓰였던 부분들도 지금 점차 다 종이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보호, 또 기후 변화,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도 굉장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요인인데요. 이 정치적 요인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든지 법률, 그리고 무역 협정, 또 정치적 안정성 등 정치적 요인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국제 비즈니스에는 정치적 환경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해외 마케팅 했을 경우에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특별히 예시를 들었을 때 특정 국가에서의 규제 강화는 그 국가에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 국가에서의 규제 강화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그런 보호무역적인 부분들의 조치가 있었죠. 먼저 이전에는 원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화장품 수출을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 굉장히 많이 사갔고, 그리고 한국에 있던 회사들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의 리더십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중국의 그런 정치적 리더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죠? 한한령이라고 하는 한국 제품 수출 금지, 그리고 한국의 관광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정권에서의 마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을 사와서 소비를 진작했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제적인 이권 다툼, 그리고 현재 정치적인 그런 다툼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죽이고 소외시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을 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마가 정책은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AI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의 그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슬로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그런 정치 슬로건이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AI 패권 국가에 대한 싸움으로 인해 다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미국의 실업률을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강성하게 하는 그런 분야, 강성하게 하는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스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간단하게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S는 소셜이죠. 즉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것들이 인구 통계, 출생률, 사망률, 또 평균 수명, 연령 분포, 인구 구조, 또 라이프 스타일, 소비자 행동 특성 등을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인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슈지만, 또 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구 굉장히 젊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외 시장 개척할 때 또 남미나 또 출산율이 높은 중동 지역에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분석하게 되면 알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과 기술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는 뭐 IT 트렌드라든지 혁신기술, 신기술, 그리고 AI, 뭐 R&D 자동화, 기술 변화율,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 이슈되는 부분들이 AI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경제적 요소는 환율이라든지 뭐 무역 수지, 금리, 뭐 인플레이션, 취업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들은 지구 온난화, 또 기후 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P는 정치적인 요소죠. 폴리티컬한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를 좀 따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도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과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팁 분석에 대한 예시를 조금 자동차 산업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동차 산업에서의 스팁 분석은, 첫 번째 S 사회적 요인은 소비자들이 점차적으로 환경 친화적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 기회가 열리고 또 있죠. 현재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가 거의 상용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구독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미루거나 중고차 시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현재 금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낮았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뭐 각국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하다면서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제한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은 아예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까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 같은 국가들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보통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냐면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값싼 전기자동차가 유럽에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또 보조금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도 자동차 판매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1교시에는요. 1교시에는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거시적 환경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런 거시적 환경 분석은 기업의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그리고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2교시 수업 때는 화장품 산업 관련돼서 스틱 분석을 통해서 화장품 산업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